배당세의 충격적 진실. 한국 기업 왜 배당 안 느릴까?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의 날카로운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주식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배당세율의 진실과 왜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와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의 배당소득세 정책부터 기업들의 실질적 대응까지 분석해보죠. 먼저 배당세율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최고 49.5%까지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천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이 높은 세율 때문에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 확대가 주주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면 주저하게 돼요. 이창환 대표는 이 문제를 직격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정부의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세율을 더 낮춰야 배당이 증가할 거라고 주장해요. 정부안은 배당 성향 25% 이상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지만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요건이 붙어 있어요. 이는 대부분 기업이 이미 충족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국회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분리과세 세율을 20%로 낮추고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이창환 대표는 이 안이 세수 증대와 배당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어요. 왜 배당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평균 20% 정도로 미국의 40%나 유럽의 30%에 비해 낮아요. 이는 재투자 우선 문화와 낮은 주주 환원 의식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과 현대차를 들 수 있어요. 삼성은 최근 배당을 늘렸지만 여전히 현금 보유가 300조 원을 넘으며 배당 여력이 큽니다. 이창환 대표는 이런 기업들의 행동주의 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온라인 파트너스는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배당 확대를 촉진합니다. 2024년 여러 대기업에 주주 제안을 했고 일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어요. 배당세율의 역사적 배경을 더해보죠. 2010년대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 투자 열기가 식었어요. 2023년 정부가 배당 확대를 공약했지만 세제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환 대표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율 인하의 선순환 효과입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배당이 늘고 주가 상승으로 법인세가 증가해 국가세수가 오르는 구조예요. 실제 미국 사례를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배당세가 15%로 낮아지며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국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맥락에서 배당 확대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죠. 고령화 사회로 은퇴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안정적 배당주는 필수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율로 인해 국민연금조차 해외 주식에 더 투자하고 있어요. 이창환 대표는 배당 분리과세를 최고 세율 15%로 낮추는 게 이상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며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할 거예요. 배당주 투자 전략도 알아보죠. KT나 SK텔레콤처럼 안정적 배당을 주는 우량주가 추천됩니다. 이들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5%를 넘으며 시장 변동성에 강해요. 하지만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ETF나 해외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 S&P 500 배당 ETF의 유입이 이를 증명하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자면 2025년 예산안에서 배당세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소영 의원안이 채택되면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거예요. 이창환 대표의 경험담을 더해보죠. 그는 온라인 파트너스 설립 이래 수많은 기업과 대화하며 지배구조 미비가 배당저의 요인이라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오너 중심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비교를 확대해보죠. 일본은 아베노믹스 때 배당세를 20%로 고정하며 기업 개혁을 이끌었어요. 결과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고 배당 총액이 2배 증가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배당세를 25% 정도로 유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한국도 ESG와 연계한 배당 정책이 필요해요. 배당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보죠. 만약 배당 성향이 10%만 오르면 시장에 50조 원의 현금이 유입되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됩니다. 이는 GDP 성장에 0.5% 기여할 수 있어요. 이창환 대표는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단기 이익 추구를 비판합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이 주가 안정과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실제 사례로 롯데그룹의 배당 확대를 들 수 있어요. 온라인의 압력으로 배당 정책이 개선되며 주가가 20% 상승한 바 있습니다. 미래 전망으로 2026년까지 배당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식 시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거예요. 반대로 개편 시 국내 주식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조언입니다. 배당세 문제를 인지하고 세제 혜택을 활용하세요. ISA 계좌를 이용하면 과세가 유예되며 장기 보유가 유리해요. 이처럼 배당세율의 진실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창환 대표의 통찰이 큰 시사점을 줍니다. 더 많은 투자 팁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